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말 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공짜로 부릴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전체 고루 분배되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과 3년이 남짓이 흐른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누가 더 많은 코드를 짰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AI 토큰을 썼는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메타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내부 리더보드를 만들어 직원들의 토큰 사용량을 추적하고 어떤 기업은 AI 토큰 예산을 연봉이나 보너스처럼 지급하기도 시작했다 하는데요. 오늘은 실리콘밸리를 휩쓸고 있는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사건의 발단은 아주 흥미로운 오남용에서 시작되는데요. 최근 링크드인이나 X 같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아마존이나 치플레 같은 일반 기업의 고객 지원용 챗봇을 해킹하듯 조작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코딩 숙제나 복잡한 알고리즘 연산을 시키는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른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의 일종인데요. 시스템에 강제된 보안 장치를 교묘한 대화로 우회해서 기업의 돈으로 돌아가는 챗봇의 무임승차를 하는 격이죠. 단순히 짓궂은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닌 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응대를 위해 편성해둔 IT 예산이 이름 모를 누군가의 파이썬 스크립트 작성에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와 동시에 AI를 제공하는 빅테크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지시들이 내려와요. 최근 애플의 내부 소싱 조직에서 팀별로 1일 클로드 토큰 예산을 할당하고 이 AI 사용량이 저조한 팀에게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리소스 요청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죠. AI 토큰을 팍팍 쓰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평가의 기준, 즉 KPI가 되어버린 거죠. 외부에서는 기업 챗봇을 빼먹으려는 무임승차가 판을 치고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토큰을 더 쓰라고 떠미는 등 뭔가 이 기이한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 불리고 있는 토큰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실리콘밸리가 왜 이렇게 토큰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져왔던 인터넷 경제의 문법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하는데요. 과거 구글, 메타, 유튜브가 지배했던 웹 2.0 시대의 핵심은 한계 비용 체감이었어요.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100명이 접속하든 10만 명이 접속하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까웠죠.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승자 독식 구조를 갖출 수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형태가 없고 무한히 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성형 AI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챗 GPT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지구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거대한 GPU가 실제로 윙윙 돌아가면서 엄청난 전기를 집어삼키고 열을 뿜어내고 있어요. 질문 하나, 대답 한 줄이 만들어질 때마다 물리적인 자원이 말 그대로 타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수치화한 것이 바로 오늘의 토큰이라는 내용인데요. 실물 경제를 빗대어 보면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낙후된 인프라를 개보수하기 위해 거액의 시설 자금 대출을 일으켜야 할 때가 있죠. 지금 AI 산업이 정확히 그런 상황인데요. 빅테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전력망과 냉각 시설, 그리고 값비싼 GPU로 무장한 토큰 생산 공장을 짓는 굴뚝없는 중공업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쓸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마법은 이제 끝나고 AI는 쓸수록 되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정직하게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제조업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언론사나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19세기 철도 붐이나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시기와 똑같다고 하는데요. 인프라를 깔기도 전에 수요가 먼저 폭발해버리고 있는 거죠. 결국 엔스로픽은 늘어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피크 시간대에 사용량을 제한하는 배급제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무제한이었던 공짜 요금제들은 종량제, 즉 쓴 만큼 돈을 내는 방식으로 서둘러 바꾸고 있죠. 자원은 유한한데 먹어치우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비용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고객센터 챗봇에 내 주문은 언제 배송되나요? 라고 묻는 일반적인 질문은 대략 200에서 300개의 토큰을 소모한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 체포 프롬프트를 조작해 파이썬으로 연결 리스트를 뒤집는 코드를 짜줘라고 명령하면 2000 토큰 이상이 한 번에 증발해 버린 거죠. 비용이 순식간에 10배로 뛰는 거죠. 전문가들은 전체 체포 트래픽의 단 5%만 이런 복잡한 무임승차 질의를 수행해도 기업의 전체 추론 비용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것을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지갑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버를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과금 제한이 없는 추론 엔드포인트를 과부하시켜서 기업의 재무 상태, 즉 지갑을 터뜨려버리는 신용 위협인 셈이죠. 그렇다면 AI는 왜 이렇게 많은 토큰을 씹어 먹어야만 똑똑해지는 걸까요? 최근 일본 오사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엔 아주 충격적인 답이 있었어요.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이 인간의 뇌 활동과 똑같은 3단계 진화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요. 처음 100억 개의 토큰까지는 사람의 지시를 그럭저럭 잘 따르는 1단계 뇌 정렬기가 형성된다고 해요. 여기서 3천억 개 토큰까지는 오히려 성능이 정체되는 2단계 뇌 분리기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러다 3천억 개의 토큰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마치 득도하듯 지식을 공고하며 폭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뽐내는 3단계 뇌 정렬기에 진입한다고 하죠. 즉 AI가 진짜 인간처럼 쓸모있는 창발적 행동을 하려면 3천억 개 이상의 막대한 토큰을 먹어치우는 지난한 숙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과학적 논리가 검증된 거죠. 똑똑한 AI를 원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 지불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돼버린 건데요. 이러다 보니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상도 이런 말을 했죠. 이제 AI 인프라의 가치는 연산 속도가 아니라 토큰당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비싼 칩이라도 1초의 토큰을 얼마나 더 싸고 효율적으로 찍어낼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또 이를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본의 격차가 곧 지능의 격차로 이어지는 AI 계급 사회가 도래할 수 있어요. 앞서 실리콘밸리의 토큰 매칭을 말씀드렸죠. 한 달에 15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원어치의 토큰을 소진하는 엔지니어와 하루 무료 한도에 걸려 AI 사용을 멈춰야 하는 일반 직장인이 있다고 보죠. 이 두 사람이 1년 뒤 또는 3년 뒤 만들어낼 생산성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정보 격차의 시대는 끝났죠. 내가 자본을 지불하고 얼마나 깊고 넓게 토큰을 쓸 수 있느냐가 개인의 능력이자 곧 권력의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경제와 탈중앙화 인프라의 결합인데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AI 에이전트들은 스스로 코드를 짜고 서버를 빌리고 심지어 알아서 결제까지 하는 시대가 오고 있죠. 문제는 기존의 은행망이나 신용카드 결제망으로는 이 AI들끼리 0.1초 단위로 주고받는 마이크로 트로잭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이더가스처럼 이더리움 처리 속도를 50밀리초로 끌어올린 실시간 결제 인프라나 중앙 통제를 벗어난 AI 모델들끼리 경쟁하며 보상을 받는 비트댄서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AI가 전기를 먹고 토큰을 뱉어내면 그 대금 결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순환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셋째로는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의 부상일 거예요. AI가 거대한 제조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투자와 산업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져야죠.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어도 복제되고 따라잡히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요. 진짜 경제적 해자는 이제 알고리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AI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무식하고 물리적인 자원을 독점한 자들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전력이나 변압기, 냉각 시스템,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남들보다 먼저 쓸어 담을 수 있는 막대한 자본력. 이것이 향후 10년 AI 산업의 서열을 결정할 철옹성 같은 해자를 만들 수 있죠.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챗봇에게 가볍게 던지는 질문 한마디 뒤에는 수억 달러짜리 GPU와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맞먹는 거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있었죠. 기업들은 이제 이 냉혹한 청구서를 더 이상 대신 내주지 않을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토큰을 얼마나 썼는지를 리더보드를 걸어두고 경쟁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기괴하지만
동시에 아주 뚜렷한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몰라요. 지식과 창의성을 아웃소싱하는 대가로 우리는 매 순간 토큰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자원을 얼마나 능숙하고 풍부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미래의 계급표가 될 수 있어요. 맹목적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AI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전기와 돈을 무섭게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업 기계가 되고 있죠. 이 기계를 돌릴 자본과 인프라, 그리고 경제적 해자를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다음 AI 시대 패권을 쥐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